굉장히 이례적인 영상 공개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네, 자려고 했다가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27분인데 딱 자려고 했다가 갑자기 알림이 떠가지고 블랙컴뱃의 영상이 올라온 건데 이제 이번에 열렸던 블랙컵 그 대한민국 오메가 대 유라시아 경기가 이제 올라오는 건데 보통 이제 경기가 먼저 올라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패배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패배 영상을 제일 먼저 공개했습니다. 방금 이제 패배 영상이 먼저 업로드가 되었어요. 왜냐면 그 패배 영상 때 깜짝 공개했던 사실이 이제는 너무 알려지게 돼가지고 사실 뭐 늦게 공개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패배 영상에서 네, 추성훈 선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영상 잠깐 같이 볼까요? 4대 자, 이제 폐사를 하겠다고 이제 검정 대표님이 올라왔었고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아시아 1왕의 격을 보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본 가서 브레이킹 배드 이기고 오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마치 이러고서 뭐 어쩌라고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 사실 이것보다 대단한 거 기대한 거 맞지?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개할 소식은 블랙컴뱃답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공개할 소식은 이제 블랙컴뱃답게 영상으로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죠. 저는 이때 현장에서 모아인 줄 알고 오 모아이다. 왜냐면은 그 전에 모아이 선수가 신세계 유지수 선수랑 같이 나왔던 신세계 프로젝트에서 그 비슷하게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 뒷모습이 보이길래 아 오케이 그 모아이 선수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 갑자기 웬 도복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도복의 한자가 보였는데 다시 제가 뭐 그 일본식 한자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추산성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보통 왜 일본식 이름이 보통 한자를 4개 쓰지 않습니까? 도복이 보이고 일본식 이름이다? 설마 했었는데 네, 이 음악 너무 유명했죠. 추성원 선수가 이제 경기 현역 시절에 항상 등장 음악으로 썼던 그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가 딱 나오면서 다들 확신했죠. 와, 추성훈이 오는구나. 근데 뭘 느꼈냐면요. 이게 정말 블랙컴뱃의 연출력에 정말 감탄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그 애초에 그 처음에 깜짝 발표가 있을 것이다 막 했을 때 불겔에서 어느 정도는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어요. 막 김동현 나오나 추성훈 나오나 최용만 나오나 그래가지고 사실 이 셋 중에 한 분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뭐 깜짝 놀랄 소식은 맞겠지만 그렇게까지 깜짝 놀랄 일은 아닐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예상한 추성훈이 나왔음에도 그 방식이 너무나 멋있었고 블랙컴뱃다웠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공개하는 그것도 그렇고 그 이제 이런 구도였죠. 그러니까 검정 대표님이 마치 그 은퇴하는 선수처럼 케이지 위에 글러브를 내려놓고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성훈 선수가 등장해서 그 글러브를 다시 손에 주워드는 연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글러브를 내려놓는 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의미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아, 내가 은퇴한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다시 돌아왔어. 그런 연출을 하고서 딱 화면이 팍 사라지고 추성훈이 사라진 그 연출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뭐 꼭 어떤 특정 단체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냥 다른 단체였다면 추성훈 선수의 복귀를 어떻게 알렸을까? 뭐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추성원 선수가 복귀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와 나와가지고 이제 마이크 잡고서 어디야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서 네 반갑습니다. 추성훈입니다. 제가 마지막 경기를 블랙컴뱃에서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진짜 짜쳤을 것 같아요. 마치 그 무슨 시의원 연설하는 것 마냥. 근데 그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영상에 나온 다음에 그 케이지 위에서 그 글러브를 딱 받아드는 그 연출이 와, 이 블랙컴뱃의 그런 어떤 진짜 그래서 왜 항상 우리가 그 영상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블랙컴뱃 영상 끝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화면 나올 때 디렉티드 바이 가퍼더 블랙. 그러니까 뭐 어떤
여기 쓰인 디렉티드라는 의미가 참 큰 거예요. 마치 영화처럼. 그래서 검정 대표님은 단순히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아니라 정말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감독이구나.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그걸 느낀 계기였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죠. 자, 그러면은 추성훈 선수가 블랙컴뱃에 합류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전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선수만 영입했다라는 걸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가 블랙컴뱃이 엄청나게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됐죠. 4년 만에 대한민국 제패하고 그 격투기 단체 순위 제가 기억하기로 14위까지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렇다면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았냐?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큽니다. 네. 왜냐면요. 사실 우리가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블랙컴뱃 알아? 당연히 알죠. 하지만 일단 한국 사회에서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제일 큰 대중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야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최근에 인스파이어에서 그 1만 관중 돌파했을 때 엄청나게 감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구를 한번 볼까요? 자, 프로야구 관중수 한번 최근 기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올해 경기당 평균 관중은 17,902명으로.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평균 얼마다? 야구는 그냥 평균 17,900명이 온다. 근데 뭐야? 우리 그 인스파이어랑 별로 차이 안 나네. 근데 프로야구는 한 시즌에 경기를 몇 개 할까요? 경기 수도 볼까? 144경기. 144경기 평균 17,900명이 몰려든대요. 이건 진짜 엄청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지금 현재 블랙컴뱃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중 스포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유튜브 조회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블랙컴뱃 최근 조회수 경기 한번 볼게요. 그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꽉 채웠던 한번 그 블랙컴뱃 16을 봅시다. 자, 블랙컴뱃 16 가장 그 메인 이벤트였죠. RS 선수 대 울프킹 경기. 조회수가 34만 회가 나왔어요. 자, 사실 냉정하게 이게 어떤 대한민국에서 트렌드한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기에는 냉정하게 말해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기 없는 격투기 스포츠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게요. 매미킴 채널 볼게요. 매미킴. 자, 매미킴은요. 그냥 훈련한 영상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 볼게요. 44만에 35만에. 그러니까 블랙컴뱃 최근 그 10,000명이 넘어갔던 역사적인 경기의 메인 이벤트의 조회수를 그냥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인지도 때문이겠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 없는 스포츠인 MMA를 대중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동현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가능한 이 얘기였죠. 그래서 블랙컴뱃은 사실상 지금의 체제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MMA 팬이라고 하는 첫 번째 파일을 먹는 데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MMA 팬들의 지인. 그러니까 야, 자기야 이거 스포츠 한번 봐봐. 이거 블랙컴뱃 한번 봐봐. MMA 팬들의 지인까지 포섭하는 두 번째 단계는 성공했어요. 아마 이게 바로 그 인스파이어 아레나로 드러났던 것 같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미 한계치가 다 왔어요. 이제부터 블랙컴뱃이 성장하려면은 뭔가 다른 규모의 크기 확장이 필요한데 사실 그거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시도했었던 거죠. 첫 번째 형태가 바로 세계 무대 진출을 해보자. 그래서 블랙컴뱃을 통해서 해외 시청자를 늘려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있지만 그래도 블랙컴뱃은 대한민국에 기반하고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대중적 스포츠가 되지 못한다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성시켜준 게 바로 추성훈이죠. 추성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블랙컴뱃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거든요. 자,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캡처한 건데 저는 보통 그 네이트
뉴스 기사를 봐요. 많이들 네이버로 보시지만 저는 네이트로 보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1등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추성훈 블랙 컴뱃에서 종합 격투기 선수를 뛴다. 저는요 이 스포츠 기사에서 10위권 내에 블랙 컴뱃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심지어 1위 그리고 3위에 또 있어요. 급 달라진 블랙 컴뱃 연속 매진에 추성훈 최용만까지.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블랙 컴뱃에 입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블랙 컴뱃에 입지가 달라졌다. 자, 한번 댓글 읽어볼게요. 알려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롤로 치면 페이커라는 선수가 대중적이고 세계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롤 대회는 보지는 않듯이 그냥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맞아요. 이 붐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일반 대중들도 오! 추성훈 컴백한대 라고 알려지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한 50% 정도 되는 인구가 블랙 컴뱃에서 경기한데 이제 블랙 컴뱃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50% 중에 그래도 제 생각에 10% 정도는 그러면은 블랙 컴뱃 경기를 볼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대충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추성훈을 알고 있는 대중들의 10%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추성훈의 유튜브 채널 보겠습니다. 추성훈 채널 205만 명. 205만 명 중에 10%만 본다고 하더라도 2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자, 그 다음에 최근 조회수 볼까요? 최근 조회수 그냥 약간 개그 꽁트 영상이 블랙 컴뱃 메인 경기의 조회수를 그냥 쉽게 따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추성훈의 복귀 소식을 들은 모든 대중이 블랙 컴뱃을 보진 않겠지만 많은 다수의 대중에게 블랙 컴뱃이라는 네 글자 이름을 한 번쯤 귀에 들리게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광고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어디 뭐 PPL이든 뭐든 그냥 그 브랜드 이름 한번 들려주게 하는데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회사가 쓰잖아요. 아니 뭐 저거 이름 몇 글자 듣는다고 저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 그런 돈을 쓰지? 근데 아니에요. 그 브랜드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본 게 그 브랜드에 대한 엄청난 접근성을 높이거든요. 블랙 컴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나 블랙 컴뱃 보러 가. 그게 뭐야?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 블랙 컴뱃 보러 가. 아, 들어본 적 있어. 그 추성훈 경기한데 아니야? 이게 브랜드의 가치를 엄청나게 바꿔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어요. 야, 마트 가서 락스 좀 사와라. 자, 그러면 마트에 락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락스의 가격이 모두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브랜드의 락스를 살 거예요? 유한 락스일 거예요. 왜냐면요, 한 번쯤 들어봤거든요. 저 사실 유한 락스 말고 다른 락스 몰라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나한테 익숙한 걸 고르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네. 그만큼 한 번쯤 귀에 들리게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블랙 컴뱃에 유입이 늘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게 될까요? 그러면요, 스폰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현재 블랙 컴뱃의 스포너 업체들을 얘기해 보자면요. 물론 너무 귀하고 감사한 업체들이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까지는 대기업이 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근데 정말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는 추성훈이 블랙 컴뱃에 들어갔다. 특히 추성훈이 복귀하는 예를 들면 뭐 블랙 컴뱃 17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대기업 스폰서가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은 스폰서가 붙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당연하게 선수들의 파머가 올라간다. 또 영입할 수 있는 선수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면 결국 이득 보는 건 누구냐? 우리가 개꿀딱이다. 이런 결론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추성훈의 그 가치는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블랙 컴뱃이 아무리 성장해도 절대 넘을 수 없었던 그래봤자 비인기 종목. 이것을 추성훈이라는 사람이 빵 넘기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추성훈의 영입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제부터 사실상 블랙 컴뱃은 물론 그동안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왔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중 스포츠화 되는 첫 발걸음을 뛰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성훈이 영업을 지금 엄청 잘 띄워주고 있어요. 지금 블랙 컴뱃 복귀 발표를 하기 전에 레거시 미디어를 돌면서 그 얼굴 노출을 현재 자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맞아요. 최근에 SNL 나왔죠. 그 다음에 올 초에 뉴키즈 나왔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상들도 13일 전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았던 일반 대중들도 이 영상들 덕분에 추성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그 추성훈이 블랙컴뱃에 복귀하는데 블랙컴뱃의 엄청난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인 거죠. 관중들이 젊어서 그런가 추성훈 선수 과거 커리어는 잘 모르는 느낌이긴 하네. 블랙컴뱃 영상에선 그런지 환호는 생각보다 크진 않게 들리는데 현장은 달랐을 수도. 아니요. 현장에서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현장 완전 엄청나게 소리 질렀고. 아 그러면은 그 추성훈 선수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추성훈 선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추성훈 선수 소개. 그러니까 원래 추성훈 선수가 유도 선수였을 때 대형 뉴스를 만들었었죠. 뭐였냐면은 국가대표로서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파벌 싸움에 밀리게 되면서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약간 그럴 수 있었던 게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제일 교포였단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일본어가 더 익숙해. 근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유도 선수 뛰어서 금메달까지 땄는데 그 다음부터 파벌 싸움이 너무 심하니까 일본으로 국적을 바꿔버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에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근데 심지어 결승에서 이겨버린 선수가 한국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 유도계에 정말 대놓고 찬물을 팍 끼얹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 대충 유도계에서 뭔가 억울한 선수가 있다더라 이 정도는 좀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추성훈 선수가 이제 MMA 선수로 전환하고 프라이드 무대를 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 승승장구하고 연승한다더라 얼핏 아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얼핏 알았냐면은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추성훈 선수보다 더 훨씬 유명한 그러니까 한인 계열 외국 선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은 데니스 강이죠.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줄리엔 강 친형. 당시에는요 사실은 데니스 강의 주가가 한국에서 최고였어요. 왜냐면은 얼굴 잘생겼지 그 캐나다하고 한국 그 혼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당시 프라이드에서 정말 연전연승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추성원 선수는 뭐 못생겼다는 아니지만 또 얼굴 좀 시커멓기도 하고 뭔가 좀 우리랑 감정적으로 안 좋은 좀 일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추성원 선수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그 데니스 강이 엄청 주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 스포츠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스프리스 있었거든요. 스프리스의 메인 모델이 데니스 강이었고 아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슈퍼코리안이라는 그 스포츠 다큐가 있었는데 이게 꽤 매니아층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데니스 강이 맹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매치가 잡혔냐? 한국에서 데니스 강 대 추성훈 경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다들 좀 데니스 강을 응원하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좀 데니스 강과 비슷한 상황에 있지만 약간 좀 악역 같은. 좀 얼굴도 좀 시커매. 그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간 배신자야. 이 악역을 멋있게 딱 때려잡는 그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데니스 강 주가를 더 올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 그리고 실제로 이때도 데니스 강이 대부분 이길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미 데니스 강 전적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찾아볼까 테플러지 잠깐만. 그렇죠. 봐봐. 추성훈이랑 경기할 때 데니스 강이 28승 8패 1무였어요. 엄청나잖아. 추성훈 전적은 9승 1패였어. 그러니까 물론 대단하긴 한데 데니스 강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딱 데니스 강이 이기겠지. 그래가지고 딱 그 데니스 강을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이 되겠다. 근데 경기 시작했는데 추성훈이 1라운드에서 초살 KO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기를 기점으로 데니스 강의 모든 인기를 추성훈이 쫙 흡수합니다. 한국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 출연했냐면은 그 다음에 추성훈 선수가 여기 출연합니다. 무릎팍도사에 출연합니다. 무릎팍도사는 당시에 이제 강호동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정말 그 최고의 토크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의 유키즈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가지고 이제 딱 올라왔는데 여기서 입담도 너무 좋은 거야. 여기 뭐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능감도 있고 또 무엇보다 뭐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노래도 잘해버린 거야. 약간 그 발음이 어색한 그 발라드의 느낌이 오히려 뭔가 좀 더 그 약간 그 마초스러운.
그러니까 그 남자의 발라드 느낌으로 노래 잘 불러버리는 거야. 가슴 속에 차오르는 구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광고계며 뭐 예능계며 추성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추성훈은 단순히 MMA 선수뿐만 아니라 어떤 대중 스타로서 한국에서 입지를 다지게 되고 그 다음에도 그 선수 커리어로서 짱짱하게 잘 이어갔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프라이드였지만은 그 이후에는 UFC에 진출하고 물론 UFC에서 질 때도 많았지만 그 다음에 원챔 진출해서 경기도 잘 쌓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능인으로서도 정말 맹활약을 했어요. 자, 추정원 선수가 예능으로 정말 입지를 다진 프로그램이 또 요거였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기서 추성훈의 아내인 야노시오, 딸내미인 추사랑까지 한 번에 스타가 되면서 추성훈이란 브랜드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 자체가 엄청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예능으로도 브랜드가 있겠다, 뭐 사업한다고 이거 저거 한다고 까불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어떤 야성을 놓지 않는 정말 남자로서 그 수련을 놓지 않는 그래서 추성훈 보면은 막 피지컬 100도 나오고 네, 피지컬 100에서 막 활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성훈한테 되게 오랫동안 도발했던 아오키 시냐 네, 이 선수랑 경기에서 심지어 이기고 이때 나이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6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선수. 그러니까 이걸 추성훈이란 선수는요. 그냥 선수가 아닙니다. 이 세 글자는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브랜드입니다. 블랙컴뱃은 그 브랜드를 영입한 겁니다. 단순히 추성훈이란 선수가 아니라요. 우리 어린 친구들아, 이런 사건이다. 아저씨가 설명해 줄게. 이게 그냥 나이 먹은 그냥 어떤 은퇴한 선수 하나 오고 이 정도가 아니야. 이건 진짜 엄청난 대중성 가진 브랜드가 블랙컴뱃에 넘어오는 사건이었던 거야, 진짜. 이런 스토리도 모른 채 일본 아재라며 응원하지 말라는 장모 씨는 진짜 아니 도대체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이래서 좀 화가 나가지고 표현을 과하게 했구나. 화가 날 만한 사건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지? 모르겠어 진짜. 그래가지고 도대체 장익환 선수는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익환 선수를 굉장히 좀 멋있게 좀 바라봤거든요. 일단 그 낙무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MMA를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주먹이 운다였었는데, 그러니까 로드 FC로 저도 입문을 한 거죠. 그때 정말 낙무아이로서 막 그 경기 나올 때마다 그 낙무아이들 하는 그 태권도 품새 같은 거 뭐죠? 그거 하는 것도 되게 멋있었고, 저는 정말 멋있게 봤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공격하고 나서 잘못을 찾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말이 꼬이시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더 실수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격투기 선수들 진짜 대중들 상대할 때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뭐 내 앞에서 말도 못할 것들이 이런 말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격투기 업계의 격을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사실 얘기해 보자고요. 아닌 말로 만약에 장익환 선수가 그런 악플 나는 팬을 만났어요. 그럼 그 팬을 만나서 뭘 할 건데요? 때릴 거예요? 법치국가에서?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뭐 결혼하시고 가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본인의 가정을 못 지키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손해를 보는 일인 건데. 그러니까 제발 요런 식의 대중 협박 좀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화날 때 있겠지. 어떤 논란이 빚어졌을 때 DM으로 막 더러운 말 보내고 막 쌍욕 보내고 부모욕하는 또라이들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러면은 그 댓글만 캡처해서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쓰든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내 앞에서 말도 못할 것들이 이건요 격투기 선수들이 스스로 그렇게 극혐한다는 건달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닌 말로 저기 술자리 이런 데서 그 막 문신 막 혐오스럽게 일부러 까면서 문신 다 싫다는 게 아니에요. 막 일부러 막 자랑하면서 어씨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어씨 나 한따까리 하는데 그거랑 옆에서 섀도우복싱 하면서 어씨 나 한따까리 하는데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런 거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안 하시면 좋겠어요.